아이고. 아. 이거 자다가 코를 골 수 있잖아요. 나도 코를 좀 고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비염도 있고 그래서 코를 고는데 글쎄 심한지 안 심한지 내가 내 걸 안 들어봐서 모르겠는데 그 김선아는 내 코 고는 소리를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코를 막 골면은 김선아는 그게 막 걱정된대요. 이 사람이 되게 하루 동안 피곤했나 보다. 그래서 어떡하지? 막 걱정되는 마음이 있대요. 그러면서 내가 막 코를 골아도 그렇게 안 거슬린대요. 그러면서 코를 골아도 그냥 같이 잘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자는데 정가연이랑 같이 잔 적이 있거든요. 자는데 갑자기 누가 나 발로 차요. 그래서 그랬더니 아빠 시끄러 죽겠어 좀. 그래서 막 그런 거에서 미안해 뭐 잤던 적이 있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 역시나 내가 가장 잘해야 되는 건 부인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애들한테 잘해봐야 소용이 없다. 아직 그렇다. 자 보자. 자 비리얼 띠오리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사실은 얘는 그 물리학과에 가시면요 수리 물리라고 하는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물리학을 완전히 수학적 관점에서 표현하는 물리학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전역학, 뭐 파동역학, 양자역학을 진짜로 수학적으로 우아하게 표현하는 물리학 체계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물리학과에서의 꽂힌 학문 중에 하나죠. 그래서 거기를 가면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배우면 증명이 되는 사실 중에 비리알 테오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비리알 뭐 정리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내용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자,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 안에 알갱이가 많아. 알겠죠? 입자가 한 개 있을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거의 아보가드로 수만큼 많은 입자들이 모여서 어떤 시스템을 이룬 상황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되느냐? 그 입자 사이에 위치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위치 에너지가 만약에 어떤 꼴로 표현된다고 칩시다. 무슨 말 알겠죠? 자, 이때 중요한 건 요 R, 이 R이 뭐예요? 바로 입자 간 거리예요. 이 입자 간 거리가 왜 중요하냐면 앞에서 얘기한 적 있습니다. 위치 에너지는 항상 누가 변수라고 했어요? 위치 에너지는 항상 거리가 변수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함수꼴이 거리가 변수인 함수로 표현이 되는 거고 여기 있는 A하고 B가 이게 그냥 뭐겠어요? A가 상수고 B는 그것의 지수인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거리 상수 A와 지수 B는 결정이 되어 있지 않는 거고요. 어쨌거나 위치 에너지가 저 거리에 대한 함수다라는 표현으로 이런 표현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어떤 시스템의 성격에 따라 A가 정해지고 B가 정해지는 거겠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이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때 이 입자들의 운동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인데 평균 운동 에너지를 EK 바라고 한번 표현해 보자. 자, 왜 평균을 생각할 거냐면 지금 시스템을 구성하는 입자가 어떻게 있다고 한 개 있다고 그랬어요? 몇 개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 개 있다고 했죠. 여러 개 있으니까 그들의 평균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그러면 그 평균 운동 에너지는 자, 여기서 운동을 키네틱이라고 하니까 그걸 K 이렇게 쓴 거고요. 그 마찬가지로 평균 중에서 보시다시피 위치 에너지 있을 거 아니야? 여기 색깔을 바꿨을까? 위치 에너지 있을 거 아니야? 그건 EP라고 쓰고. 그런데 그 위치 에너지와 관련된 수식은 이렇고. 그러면 이 경우 다음의 관계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의 관계가 뭐냐?
사실은 수리 물리학을 배워서 증명을 해야 되는 건데 사실 나도 못해요. 알겠죠? 나도 이걸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냥 결과만 알겠죠? 결과만.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운동 에너지 평균과 위치 에너지 평균이 희한하게도 항상 이렇게 된대요. E, B 이퀄 이렇게 된답니다. 그럼 난데없는 B 이건 뭐냐?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딱 여기서 느낌이 오는 게 진짜 그야말로 매우 수리적이죠. 굉장히 함수적이고 수리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정성적으로 설명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수리 물리학을 수강을 해서 이걸 수학적으로 증명할 게 아니라면 그냥 뭐 외우는 게 좋을 텐데 근데 왜 얘기를 하느냐? 이게 옥스토비 책에 나와서 그래요. 옥스토비 책이 이게 나와요. 옥스토비라는 사람은 화학책을 쓴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거의 물리학자예요. 그래서 옥스토비의 일반화학 책은 굉장히 물리학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여러분 학교 교재로 쓸 거 아니에요? 이걸 문제로 내는 교사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뭐 한가영에서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세종과학고에 옛날에 이미아 교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이 이거를 학교 시험에 막 내요. 그런 교사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영재고 과학교 교사들이 옮겨 다니잖아. 그럼 아다리 잘못 걸리면은 이런 선생님 만난다니까. 무슨 말 알겠죠? 내가 봤을 때는 화학에서는 전 별로 안 중요한데 뭐 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드린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비디얼 시오리움이라고. 그래서 이제 보시다시피 관계가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게 비디얼 시오리움이라고 하겠죠? 요거에 의하면 이렇다 이런 말인 거지.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뭐 입자들의 평균 모두 계산할 수 있을까? 입자들의 평균 모두 계산할 수 있을까? 이거로부터. 그렇지. 이것도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건 어떻게? 자, 역학 이렇게 쓰면 역학적 에너지는 누구하고 누구를 더한 거예요? 운동 에너지에다가 위치 에너지를 더한 거죠. 이게 원래 정의잖아요. 근데 그것의 평균이래요. 그럼 얘도 평균이고 얘도 평균이겠지 뭐. 뭐만 아시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요만큼을 이걸 어떻게 맹글어 쓸 수 있다? 바로 요렇게 치환해 쓸 수 있다 이런 말이지. 강민이 보이세요? 이거 아시겠죠? 민치 알겠죠? 그래 적어두길 잘했다. 그래. 그게 바로 여기에 있는 BDR 시오리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러냐는 나도 몰라요. 인정합시다 그냥 알겠죠? 인정합시다. 그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 그럼 얘를 어떻게? 1 플러스 2분의 B의 2P 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뭔지 아시겠죠? 아시겠죠? 혹은 이렇게 써도 좋겠네요. 어차피 얘를 이렇게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것의 변화량이 요것의 변화량으로 표현될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가 바로 비디얼 띠오리움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우리가 이걸 증명할 수가 없다면 이 관계를 외우고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어차피 이게 화학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로 만들어내고 싶다면 요거를 어떻게 주어주면 되는 거죠. 알겠죠? 이런 관계가 있다라고 알려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왔던 문제가 바로 그 옆에 있는 문제입니다. 찾았어요?
자, 이거 됐죠? 이거 됐죠? 근데 어떤 영재고 과학고 교사는 이걸 안 주고 외워서 써봐라 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교사도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선생님 만나지 않도록 기도할게요. 알겠죠? 자, 이제 그러다. 오케이, 됐다. 자, 그럼 이게 아주 놀라운 문제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언제 나온 적이 있냐면 바로 ICHO 문제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화학 올림피아드에서 요거를 응용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나온 그 다음 해에 그 국제화학 올림피아드 문제를 벤치마킹하여 쉽게 얘기하면 베껴서 나쁘게 얘기하면 표절하여 알겠죠? 서울대 입시 문제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우리 재윤이가 질문한 문제예요. 알겠죠? 그게 옆에 있죠? 83번 본딩 앤드 엔타이 본딩이라고 한 거 찾았습니까? 이걸 한번 풀어보겠어요. 그래서 거기 글씨가 많죠? 정말 싫어요 이런 건 알겠죠? 너무 많은데 내 칠판 지우는 동안 글씨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여기 쌀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안 돼, 안 돼. 자, 다녀와야죠. 자, 칠판 지운 동안 읽어보세요. 에잇. 지우자, 쓱쓱쓱쓱. 아유, 지워야지. 허이씨, 허이씨. 이거 뭐야? 민철 지워도 되겠어요? 그렇죠, 좋아. 강민아 지워도 되겠어요? 그래. 자, 지우는 동안 금 좀 풀어보세요. 이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렸던 숙제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재윤이만 질문을 하는 바람에 지금 이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옛날에 나오긴 했네. 서울대 2006년 수시 문제입니다. 자, 칠판 정리한 동안 한번 보세요. 해보세요. 수소 원자와 수소 이온.
문제가 되게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좀 신기하죠? 문제를 읽으면 평소에 봤던 타입의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오케이. 자, 잘 돼요? 자, 잘 풀어져요? 자, 좀 더운데 벗어야 되겠다. 스트립쇼, 쇼쇼쇼. 자, 벗고 옷 넘겨. 좋아. 아, 이게 입으면 덥고 벗으면 춥고. 이상하더라. 가. 아이고. 자, 문제에 글이 억수로 많아요. 그렇죠? 글을 많이 읽는 거 나 아주 좋아하진 않지만 이게 입시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 실제 이 입시 2006년에 서울대에 지원을 했다면 이 문제를 받아들였을 거고 이 문제를 이제 찬찬히 읽어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문제에 나오는 정보를 우리가 파악해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 정보가 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때 우선 첫 번째 맨 처음 문제에 나오는 정보 중에 수소 원자의 총 에너지라는 말이 있죠. 보이죠? 그럼 여기서 이 총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사실은? 건? 두두두두 총. 아, 네. 여기 총 뭐일까요? 바로 역학적 에너지를 뜻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에 마이너스 310kcal/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랑 같은 거예요. 그게 문제에 나와 있죠. 13.6 일렉트론 문제에 나와 있어요. 13.6 일렉트론 볼트이거나 아니면 310kcal/몰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저기서 저 13.6 일렉트론 볼트 어디서 봤던 거죠? 그렇지. 이온화 에너지요? 이온 에너지? 바로 저거 관련해서 뭐가 있었냐면요. 이게 있었죠. 수쇼
원자에서 전자의 무슨 에너지? 이게 있었잖아요. 이 수식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전자의 무슨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무슨 말 알겠죠? 그 13.6 일렉트론 볼트가 지금 여기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때 지금 수소라고 했기 때문에 이 Z를 지금 뭐라고 두면 되겠어요? Z가 1인 거고요. 그 다음 여기 보시다시피 그 핵과 전자가 떨어진 거리가 A0라고 되어 있어요. A0가 뭐죠? 보호 반지름. 이것으로부터 주의항자수 n이 뭐라는 걸 알 수 있죠? 1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왜? 앞서 우리가 또 뭐 Rn이라고 해서 기억해야 되는 수식 중에 n 제곱 오버 z 곱하기 a 제로 이게 있었죠? 그럼 여기에서 떨어진 거리가 보호 반지름이 되려면 여기 있는 주양자수가 뭐가 돼야 돼요? 이게 1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양자수 1에서 핵하고 전자 사이 거리가 보호 반지름만큼 떨어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를 마이너스 310 kcal/몰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이때 이 마이너스 310 kcal/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요 그 표현에서 쟤를 해석을 할 때 요렇게 H 플러스 원자 핵과 어떤 전자가 만났어요. 그러면 뭐가 돼요? 이런 식의 슈쇼 원자가 되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때 이런 식으로 원자 핵에 더하기 전자라고 되어 있는 이 전자는 무슨 전자예요? 반응식상에 표현된 전자는 항상 자유전자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다면 이 원자핵과 이 자유전자는 둘 사이의 인력, 청력이 얼마로 나타나야 되죠? 0으로 나타나야 되죠. 이 말은 요 둘 사이의 거리가 얼마란 얘기예요? 무한대란 얘기죠. 즉 플러스 원자핵하고 전자가 무한대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만나가지고 수소 원자가 됐다. 이 수소 원자가 될 때 출입하는 에너지가 뭐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저기에 주어져 있는 마이너스 310 kcal/몰이란 얘기예요. 혹은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란 얘기예요. 자, 여기 있어요. 전자가 원자핵에 매이면 전자가 원자핵에 매어 있는 상태로 둘 사이의 인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도 있을 거고 전자가 움직이면서 나타나는 역학적 에너지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이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게 바로 원자핵과 전자가 무한정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원자가 될 때 그때 마이너스 무슨 의미겠어요? 발열 반응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마이너스 310 kcal 혹은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는 핵과 전자가 무한히 멀리 있다가 가까워져서 원자를 이루면서 핵과 전자 간의 인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다 더해진 역학적 에너지인 요만큼 발열이 되는 걸 뜻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또 어떤 말이 있냐면요. 수소 원자와
수소 이온이 결합할 때의 에너지 관계가 마이너스 60kcal/몰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때도 수소 원자하고 수소 원자핵이 반응식상에서 더하기로 연결돼서 H2 플러스가 됐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더하기로 연결됐다는 얘기는 이 두 개의 거리가 또 얼마란 얘기예요? 무한대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학 반응식에서 반응물들이 생성물이 된다고 할 때 반응물과 반응물을 이렇게 더하기로 연결하잖아요. 그럼 더하기로 연결된 것끼리는 그 둘 사이 거리가 무한정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의미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수소 원자와 H 플러스 수소 이온이 무한정 떨어져 있다가 H2 플러스가 됐을 때 그때 에너지 관계가 마이너스 60kcal/몰이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역시나 여기가 마이너스가 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죠? 마이너스가 있다는 얘기는 발열이고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에 등장하는 마이너스 310과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60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마이너스 370 이라고 하는 저 숫자를 딱 보니 뭔가 연상이 되지 않나요? 뭔가 연상이 딱 되지 않아요? 딱 숫자가 예쁘잖아요. 숫자가 딱 보면 뭐하고 하면 뭐 되겠다 딱 느낌 안 와요? 네. 바로 딱 더하기 빼기 관계가 성립하잖아요. 무슨 말 알겠어요? 딱 봐도 이거 더하기 이거 하면 이거 되잖아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고요? 바로 이거라는 거죠. 자, 여기 지울게요. 여기 지울게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또 살피면 분자 형성의 에너지 관계. 자, Y축이 에너지 축이고요. 여기에 이런 애들이 있다고 칩시다. 어떤 원자핵과 그러니까 H 플러스라고 쓰면 수소 이온이면서 동시에 원자핵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원자핵과 어떤 어떤 원자핵이 있어요. 이때 당연히 어떤 에너지를 따지자? 역학적 에너지를 따지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응물들이 더하기로 연결된 건 이들 사이 거리가 뭐? 무한대. 요들 사이 거리가 무한대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얘하고 얘 사이도 무한대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무한대 다 무한대. 그래서 얘들도 무한대. 근데 이게 보시다시피 짜자자잔 하면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보이세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했을 때 질량 보존적 관점에서 누가 누게 된 거, 누가 누구로 변한 거예요? 바로 여기에 있는 얘가 이렇게 바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질량 보존이 맞을 거 아니에요? 이때 보시다시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역학적 에너지가 차이가 얼마가 난다? 이게 바로 저기에 나와 있는 마이너스 310인 거예요. 마이너스 310이라고 하는 게 이 세 개가 무한정 멀리 떨어져 있는데 하필 어떤 양성자 하나하고 전자가 모여서 수소 원자가 됐을 때 그때 마이너스만큼 지금 보시다시피 발열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근데 이때 얘가 나중에 또 이렇게 되는 거죠. 아예 합쳐지는 거예요. 그걸 모델로 지금 내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H2 플러스라고. 보이죠? 즉 원자핵 두 개의 전자가 중간에 끼어 들어가면서 수소 분자 이온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이게 만들어질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에너지 관계가 뭐란 얘기예요? 이게 바로 60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라고 하면 얘가 모두 다 모여서 H2 플러스가 된다 라고 할 때 이 에너지 관계가 뭐란 얘기예요? 마이너스 370 킬로칼로리 퍼 몰로 역시나 발열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여기에 나와 있는 에너지 관계는 바로 이걸 뜻하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모든 수치들은 그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알겠죠? 이제 여기 에너지를 근사적으로 0이라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서로 무한정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무한정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인력이나 척력은 나타날 수도 없고, 그리고 저들 간의 운동 에너지도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죠? 완전히 정지된 상황에서 이렇게 물질이 만들어지면서 발열이 되는 것에 대한 데이터가 우선 초반에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요 하나, 둘, 세 개에 대한 그림을 한꺼번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자, 그것에 대해서 여기 뭐가 나옵니까? 비디얼 띠오리움이 나오죠. 자, 얘네들이 뭐냐면 얘는 평균 위치 에너지고요. 얘는 평균 운동 에너지예요. 그리고 이 W가 평균 사실 역학적 에너지인데, 그 역학적 에너지란 말 대신 이 문제에서는 총 에너지란 말을 쓰고 있는 거죠. 갑자기 문제에서 그런데 이런 게 알려져 있다라고 주어져 있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이게 지금 문제에서 제시한 비디얼 띠오리움이란 얘기예요. 자, 왜냐? 지금 입자간 위치 에너지 표현은 어떻게 표현되죠? 바로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의 거리의 Q1, Q2 이렇게 표현되죠. 지금 위치 에너지가 다 뭐로 표현되냐면 쿨롱 에너지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즉 거리의 차수가 몇 차예요? 지금 1차인 거예요. 아니, 정확하게는 마이너스 1차인 거죠. 그래서 다시 쓰면 얘는 4파이 입실론 제로의 전화량 곱에 거리의 마이너스 1승으로 주어져 있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자, 근데 앞서 뭐가 있었다고 했었냐면 바로 이거 이런 관계식이 성립한다고 했었죠. 평균 운동 에너지하고 평균 위치 에너지가 앞에는 곱하기 2, 뒤에는 B.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B 값이 지금 얼마예요? 쿨롱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표현된다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뭐가 등장하게 되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마이너스 위치 에너지가 2배의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죠. 이걸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이 관계로부터 또 우리가 아까 뭐를 알아냈었냐면 전체 역학적 에너지의 평균이 있었는데 걔는 1 더하기 2b분의 1이었죠. 위치 에너지의 평균에 대해서. 맞나요? 그런데 이때 여기 이 B값이 지금 쿨롱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라고 하면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럼 얘를 넣고 계산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2분의 1 곱하기 위치 에너지의 바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알겠죠?
그래서 얘 위치 에너지가 지금 V로 표현되어 있고 전체 역학적 에너지를 W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쪽으로 넘기면 이런 표현이 되겠지. 무슨 말 알겠죠? 아까 얘기했던 비디얼 띠어리움을 이 문제의 국한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서 나타난 입자들 간의 모든 위치 에너지가 쿨롱 에너지로 표현되고 쿨롱 에너지는 거리의 마이너스 1승의 함수라는 걸 알아야 비디얼 띠어리움에서 이 관계를 유추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비디얼 띠어리움은 매우 물리학적인 거여서 지금 화학 문제에서는 그냥 이걸 제시를 해준 거고요. 알겠죠? 근데 여기서도 그 항상 만족해야 되는 건 에너지 보존 인지라. 자, 여기 어떤 게 있냐면 W는 어쨌거나 운동 에너지에다가 위치 에너지를 합한 게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비디얼 띠어리움을 적용을 해보면 여기에 있는 이 운동 에너지가, 여기에 있는 뭐 위치 에너지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마이너스 2K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2K를 넣으면 그게 마이너스 K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는 이것과 이것에 의한 뭐가 되고 에너지 보존이 되는 거고요. 알겠죠? 그래서 비디얼 띠어리움이 이 문제에 아주 깊게 관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말이죠. 뭐 많이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이것으로부터 거기에 나와 있는 1번, 2번, 3번 이런 새끼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냐는 거죠. 풀 수 있겠어요? 자, 여기까지 다 쓰셨죠? 그럼 칠판을 지우고 이제 하나하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 지울게요. 지운다. 지워도 되겠죠? 아이고. 자, 그럼 첫 번째 1. 자, 문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소 원자에서 평균 운동 에너지와 평균 위치 에너지를 구하래요. 요거는 지금 수소 원자 표현이고요. 자, 근데 어쨌거나 문제에서 제시된 항은 바로 수소의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되겠어요. 그게 얼마로 주어져 있냐면 마이너스 310으로 주어져 있죠. 그럼 이때 여기에 있는 이 운동 에너지는 자, 문제에 제시된 비디얼 띠어리움에 의하면 바로 마이너스 역학적 에너지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거니까 넣어주시면 그냥 310이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여기에 있는 위치 에너지는 자, 어떻게 표현되냐면 위치 에너지는 또 문제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운동 에너지의 2배로 표현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620이 나오겠죠.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수소 원자를 이룰 때 수소 원자에서 나타날 수 있는 운동 에너지가 310이고 수소 원자에서 양성자와 전자 사이에 인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마이너스 620이라서 그걸 다 더한 게 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세 개 사이에서도 당연히 뭐가 성립해야 되겠어요? 2개를 더하면 이게 딱 되게 돼 있다 이런 말이지. 알겠죠? 자, 이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2. 수소 분자 이온에서도 한번 구해보래요. H2 플러스에서도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구해보래요. 그러면 문제에서 제시된 H2 플러스 이 이온의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370이라고 나와 있죠? 보통 나와 있잖아요. 무슨 말이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운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의 마이너스 부, 그럼 370이 될 거고요. 단위는 다 킬로칼로리 퍼 몰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위치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의 마이너스 2배. 그럼 빼기 이거 2배 하면 740이 나오겠네요. 역시나 여기서도 이런 에너지 보존이 성립하고요. 재윤 기절하려고 하죠? 재윤 힘내주세요. 알겠죠?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3번. 3번이 재밌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요. 양성자와 양성자가 2a제로 떨어진 위치에 있다고 할 때 이들 양성자 간 청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얼마인가? 으아! 자, 뭐냐면 이게 얼마냐를 묻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다음 과정이 뭐냐면 이거예요. 자, 어떤 가상적인 핵관축에 여기 짠 핵이 하나 있고 또 여기 핵이 하나 있는데 문제에서 제시된 거라곤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2a0예요. 보이세요? 그죠? a0는 뭐고요? a0가 뭐예요? 보호반지름이고요. 그리고 얘도 핵이고 얘도 핵이니까 둘 사이에는 오직 뭐밖에 안 나타나겠어요? 청력밖에 없겠죠. 두 핵 사이인데 인력이 나타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참고해야 되는 어떤 데이터가 있죠. 그게 누구냐면 보이세요? 보이세요? 이게 누구냐면 핵하고 전자인데 이 핵하고 전자가 지금 A0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핵하고 전자 사이에는 무슨 힘이 나타나죠? 아까 핵하고 핵 사이에는 청력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핵하고 전자 사이에는 무슨 힘이 나타나죠? 서로 인력이 나타나죠? 그죠? 이때 평균 위치 에너지가 얼마라고 돼 있어요? 평균 위치 에너지가 얼마예요? 바로 마이너스 620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누구예요? 바로 요거요. 수소 원자가 이루어져 있을 때 평균 위치 에너지가 마이너스 620으로 계산이 됐잖아요. 그럼 수소 원자를 구성하는 상황을 보면 핵하고 전자가 A0만큼 거리만큼 떨어져 있을 때 인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의 에너지인 거예요. 이때는 청력이 없죠. 그럼 이때 앞에 붙어 있는 마이너스의 의미가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인력의 뜻인 거죠. 그러면 주어져 있는 얘는 보시다시피 거리가 2배 벌어져 있죠. 그리고 청력이죠. 그러면 이때 위치 에너지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바로 이 쿨롱 상호작용을 생각을 해보면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의 거리분의 Q1, Q2잖아요. 바로 두 전하량의 곱의 거리의 반비례라고요. 그럼 거리가 A0에서 2A0로 2배로 늘었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 경우 나타나는 위치 에너지 바로 뭐라고 해야 될까? 얘는 뭐 H2E 플러스라고 뭐라고 해야 되지? 얘는 두 개의 H 플러스 이렇게 써야 되겠네. 그죠? 이 위치 에너지는 앞서 여기서 썼던 620 보이세요? 이 620에 대해서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얘를 2배로 나누고 앞을 더하기로 바꿔야 되겠죠. 왜? 마이너스는 인력 때문에 나타나는 에너지고요. 여기서는 청력밖에 없잖아요.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이게 바로 청력에 대한 에너지 표현이겠죠. 그래서 얘를 계산해 주시면 310 맞아요? 310 킬로칼로리 퍼 몰이 나온다. 이런 뜻이네요. 이게 세 번째. 아시겠죠? 자, 그럼 네 번째. 문제 3의 조건과 결과로부터. 자, 그러면 문제 4번은 문제 3을 그대로 사용하라는 얘기하겠죠? 수소 분자 이온이 평균 위치 에너지는 수소 분자 양성자와 양성자 사이의 평균 위치 에너지와 양성자와 전자 사이의 평균 위치 에너지와 양성자와 전자의 평균 위치 에너지 합이다. 이런 사실로부터 두 양성자 A에 대한 전자의 평균 위치 에너지는 얼마인가? 대한 전자의 평균 위치 에너지는 얼마인가?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짠! 2, 3, 4. 자, 얘는 어떻게 되느냐? 5. 자, H2 플러스에서 평균 위치 에너지를 구하라는 거예요. 자, 바로 우선 첫 번째 이 모델링이 중요한데 문제는 얘를 고스란히 포함하고 있다라고 문제에 나와 있죠. 3번의 데이터를 4번에서도 그대로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얘를 모델링을 잡을 때 어떻게 잡는 수밖에 없냐면 자, 여기 원자 핵이 있고요. 그리고 전자가 있고 이렇게 원자 핵이 있다. 이렇게 그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리상 여기서부터 여기가 각각 A0, A0인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이때 위치 에너지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 핵하고 전자상 위치 에너지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620이잖아요. 위치 에너지만 표현하면.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 핵하고 전자 사이 위치 에너지가 얼마예요? 또 마이너스 620이잖아요. 그런데 핵하고 핵 사이의 위치 에너지는 얼마예요? 310이죠. 맞나요? 310이죠. 그럼 이때 전체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지? 310 맞나? 한번 써보자. 26, 12 맞나? 맞나 이거? 620 맞아요? 620 맞았죠 아까. 이거 그 다음 아닌데? 전체 위치 에너지에서 전체 위치 에너지에서 전체 위치 에너지에서 그러면 이거 다 더하면 어떻게 돼? 26, 12, 2 아닌데? 740 아니구나 이게 아니고 이렇게 단순 합을 할 수는 없지. 다시 다시. 자, 어쨌건 지금 3번에 있는 다시 할게요. 어쨌건 이 4번은 3번에 있는 내용을 고스란히 포함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까지 거리가 2A0고 여기서까지가 A0니까 이걸 쓴 건데 문제 이제 어떤 제시가 되어 있냐면 저 H2 플러스 분자의 전체 위치 에너지가 평균 위치 에너지가 마이너스 740이라고 돼 있어. 그렇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보시다시피 이 전체 에너지는 마이너스 740인 거지. 맞죠? 그런데 이때 여기서 전자하고 전자가 갖고 있는 위치 에너지가 얼마예요? 전자하고 전자가 가지고 전자란다. 핵하고 핵이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가 310으로 계산이 됐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요 둘 사이만 310인 거지. 그럼 이때 이 전자가 핵들, 여기서 핵이 두 개니까 알겠죠? 전자가 핵들과의 인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그거를 EP라고 하면 그건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바로 마이너스 740에서 빼기 310을 해줘라 이런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전체의 위치 에너지고요. 요 뒤에 있는 얘는 뭐예요? 핵간 위치 에너지인 거죠. 전체에서 핵 사이의 위치 에너지를 빼주면 그게 바로 전자가 핵들과의 인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나올 거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얘를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1050 킬로칼로리 퍼 몰이 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이 논리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어디 지울까? 여기 지울게요. 여기 지울게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에서 요거 H2 플러스에서 전자가 경험하는 핵 한 개당 위치 에너지. 자, 이건 어떻게 계산할 수 있겠어요? 바로 저기서 계산한 마이너스 1050을 2로 나눠주면 되죠. 왜? 핵이 몇 개니까? 두 개니까. 그래서 계산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죠? 마이너스 525 킬로 칼로리 퍼 몰. 이렇게 된다. 이런 말이죠. 이걸 왜 계산해 보라고 했을까요? 이 단순 나누기 하는 걸? 바로 이 값을 이거랑 비교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냐면 위치 에너지죠. 근데 위치 에너지인데 수소에서의 위치 에너지니까 전자가 오직 원자핵 하나에만 매여 있을 때의 위치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전자가 핵 두 개에 매여 있는 위치 에너지죠. 그 위치 에너지가 사실은 크기 면에서 약간 감소한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 봐요. 수소 원자는 보통 잘 생각을 하지만 H2 플러스 분자 있을 수는 있으나 이런 걸 잘 생각하진 않죠. 왜냐하면 이 H2 플러스 분자가 되면 사실은 우리가 평소에는 H2라고 해서 이게 옥테트 만족하고 안정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H 플러스 양이온이 되면 뭔가 그 이온화 에너지만큼의 에너지 상승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이온화 에너지만큼의 에너지 상승이 전자 하나당, 아니 원자핵 하나당 전자하고의 인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의 크기 감소로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수소 원자를 이루었을 때 전자가 핵에 매여 있는 위치 에너지, 그다음에 수소 분자에서 전자 두 개의 원자핵이 매여 있는 위치 에너지의 크기를 비교를 해서 이런 그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이런 뜻이죠.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토대로 만들어진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는 서술형 문제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사실은 ICH에서 문제가 나온 적이 있는 걸 서울대에서 이렇게 문제를 가져다가 입시 문제로 바꾼 적이 있어요. 이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다다. 지금 몇 시지? 오, 끝.
그럼 오늘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